60세 이후 섭취 시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할 미역의 최악의 궁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산모도 먹는 완전 식품이라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미역국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미역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심지어 심각한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신장내과 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식단 조절에 실패하여 칼륨과 인 수치가 높아질 경우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잘못된 조리법으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파괴하는 위험한 방식의 미역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 중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상극 음식과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미역 섭취 골든타임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약속합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강력한 다짐으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00을 적어주세요. 이 숫자 1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입니다. 자, 댓글 남기셨나요? 그럼 콩팥을 망치는 미역의 첫 번째, 최악의 궁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미역을 바다의 불로초라고 극찬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방송에서는 미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부작용은 쏙 빼놓을까요? 그들은 시청률을 올려야 하고 관련 건강식품이 많이 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년 넘게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콩팥은 이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커피를 내리는 거름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고 튼튼한 새 거름종이는 무엇을 부어도 찌꺼기를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얇아지고 낡은 거름종이에 끈적끈적한 기름이나 딱딱한 돌가루가 생기는 음식을 계속 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막혀버리거나 결국에는 거름종이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역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콩팥을 살리는 진짜 식사법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속 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미역을 도구로 만드는 첫 번째 범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미역이 가진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역을 물에 불리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은 스펀지처럼 혈관 속의 찌꺼기와 중금속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놀라운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산 후나 몸이 안 좋을 때 본능적으로 미역국을 찾습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할 때는 이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역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이 강력한 흡착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배수구의 머리카락과 기름때가 엉겨붙어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미역의 미네랄 성분과 특정 식재료가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꽉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국물 맛을 더 시원하게 하려고 혹은 몸보신을 하려고 넣었던 재료들인데 그것이 내 몸속 정수기 필터인 사구체를 찢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제가 지목할 3가지 범인은 결코 낯선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냉장고에 지금 당장 들어있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들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범인이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 바로 이 식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첫 번째 최악의 범인은 바로 파입니다.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국물 요리에 파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혹은 파의 향긋한 냄새가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역국에 파를 송송 썰어 넣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한 의학적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은 뼈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우유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반면에 폐는 인과 유황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뜨거운 국물 속에서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폐에 들어있는 인과 유황 성분은 미역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인산칼슘이라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왜 60세 이상에게 치명적일까요?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런 작은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역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이 인산칼슘 덩어리는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쌓인 덩어리들은 콩팥 내부의 연약한 조직을 긁어내며 상처를 입히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미역국의 칼슘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콩팥의 돌만 키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역의 미끌미끌한 알긴산 성분과 파의 진액 성분이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떨어뜨려 해독 작용마저 방해받게 됩니다. 맛을 위해 넣은 파 한 줌이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정답은 마늘입니다. 파 대신 다진 마늘을 넣으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역의 비린내를 잡고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파는 절대 넣지 마시고 마늘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습관처럼 미역국에 파를 넣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더 이상 콩팥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도록 아래 댓글창에 주의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댓글에 주의라고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충격적인 실수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파를 넣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주부 99%가 매일 부엌에서 하고 있는 조리법일 겁니다. 바로 참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냄비를 뜨겁게 달구고 참기름을 두른 뒤 불린 미역을 넣고 볶아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고소한 맛이 깊어진다고 배우셨을 테니까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그렇게 끓여주신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 콩팥에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에게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 미역국은 약이 아니라 독성 물질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건강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이 170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비에서 미역을 볶을 때 온도는 순식간에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참기름은 타기 시작하고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 물질과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냅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 사실은 참기름이 비명을 지르며 산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은 미역의 좋은 성분과 섞여 국물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그 국물을 마시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독소는 걸러낼 수 있겠지만 이미 지치고 병든 콩팥 사구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독소를 걸러내느라 콩팥 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미세한 혈관들에 염증이 생기며 결국 신장 기능은 더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소한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는 미역을 볶지 말고 맑은 물이나 육수에 미역을 먼저 넣고 끓이십시오. 그리고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뒤 먹기 직전에 참기름을 한 스푼 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참기름이 고온에 타지 않아 발암 물질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100%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리그나는 혈관의 노화를 막고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조리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을 공격하던 독약이 콩팥을 지키는 보약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도 뺐고 참기름 넣는 순서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앞서 지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질식시키는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파도 빼고 참기름 넣는 순서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지 못하면 앞선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끼 식탁에서 마주하는 주식이자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어왔던 바로 흰 쌀밥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뜨끈한 미역국에 하얀 쌀밥을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는 그 맛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울푸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미역국에 말아먹는 흰 쌀밥은 콩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 밥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과 콩팥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흰 쌀밥은 도정 과정을 거치며 섬유질과 영양소가 깎여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소화 흡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식사 후 불과 30분도 안 되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맑아야 할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약한 혈관 뭉치인 콩팥의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끈적한 혈액은 사구체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으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 한 그릇에 먹는 미역의 양은 기껏해야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미역량으로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작은 모래성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역국에 흰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밥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보리 같은 통곡물을 섞은 잡곡밥을 드셔야 합니다. 거친 통곡물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젤리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이때 비로소 미역의 알긴산과 잡곡의 식이섬유가 힘을 합쳐 콩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식감이 낯설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씹고 또 씹으십시오. 오래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변화가 투석 기계 앞에서 후회하는 미래를 막아줄 유일한 길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평생을 먹어온 흰 쌀밥을 포기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밥상을 바꾸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흰 쌀밥을 줄이고 잡곡밥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약속이라고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미역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되는지 그 기적의 섭취 시간과 방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흰 쌀밥을 줄이겠다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약속을 믿고 저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와 참기름 그리고 밥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을 모르면 미역은 여전히 콩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이 콩팥에 좋다고 하니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칼륨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들어온 칼륨을 오줌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마비가 오고 손발이 저리다가 결국에는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사람은 미역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역 속에 숨어있는 칼륨을 안전하게 빼내는 전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른 미역을 요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십시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중간에 물을 두세 번 정도 새 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둘째, 불린 미역을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남은 칼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역을 데치거나 불린 그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미역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염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깝다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콩팥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미역 건더기만 건져서 새 물로 요리하십시오. 이 과정만 지키셔도 콩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미역의 좋은 성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조리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미역의 효과를 1000배 만배로 높여주는 기적의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미역 섭취의 골든타임은 바로 식사 전 15분입니다. 왜 하필 식사 전 15분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속에 미역을 먼저 먹게 되면 미역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위장벽에 얇은 젤 형태의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이 천연 코팅막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호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속에 있는 당분과 지방, 그리고 콩팥을 힘들게 하는 각종 노폐물들이 위벽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알긴산 젤에 갇히게 됩니다. 알긴산은 이 나쁜 물질들을 끌어안고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독소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마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 앞에 튼튼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해조류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30%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먹는 순서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받아야 할 충격이 3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자연치유법이 아닐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미역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먼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은 언제나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역을 물에 담가 칼륨을 뺀다. 그리고 밥 먹기 15분 전에 먼저 먹는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미역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잊지 않도록 우리 뇌에 강력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콩팥을 살리는 골든타임인 숫자 15를 아래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15분의 기적을 믿고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단 2글자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의 식탁 예절을 바꾸고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댓글에 15라고 남기셨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실천 의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역과 함께 먹으면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사구체를 되살리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을 안전하게 손질하는 법과 섭취하는 골든타임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와 고온의 참기름 그리고 흰 쌀밥을 식탁에서 치워버리셨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죽어가는 사구체 세포를 달래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대로만 드신다면 미역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두부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를 먹자니 인과 요산 수치가 걱정되고 안 먹자니 근육이 빠져 기력이 없습니다. 이때 가장 완벽한 대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독소가 거의 없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아이소플라본은 콩팥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어 보십시오. 미역의 알긴산이 노폐물을 흡착하고 두부의 깨끗한 단백질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완벽한 이중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두부는 살짝 으깨서 넣으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등 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나 연어입니다. 콩팥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몸속의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콩팥의 거름망이 퉁퉁 붓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전을 녹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뻥 뚫어줍니다. 미역국과 함께 고등어구이 한 토막을 곁들여 드십시오. 미역이 독소를 빼내고 오메가3가 혈관기를 닦아주니 콩팥이 숨 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 생선을 드실 때는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기름기를 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 3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식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미역국에 식초를 넣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미역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미역 초무침이나 미역 냉국으로 드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는 여름철이나 점심 식사에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미역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한 번 더 강력하게 눌러줍니다. 앞서 미역을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데쳐낸 미역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짠 다음 식초와 아주 적은 양의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십시오. 여기에 얇게 썬 오이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미역오이 초무침을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 식초가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하고 미역이 보호막을 쳐주어 식후 혈당과 콩팥 부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는 두부 미역국으로 속을 편안하게 하시고 혈당 관리가 더 신경 쓰이는 날에는 식초를 넣은 미역 초무침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콩팥 수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과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역이 가진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하며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죽어가는 사구체를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공간으로 바꿔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역은 하루아침에 병을 고치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에 파는 절대 넣지 마시고 마늘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발암 물질 걱정 없이 참기름은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셋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넷째,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미역을 물에 충분히 담가 칼륨을 빼낸 뒤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미역을 드시는 그 순간이 콩팥에게는 가장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러집니다. 그러니 콩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작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평생 고생한 콩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싸고 흔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적의 야채 삼총사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더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셔서 소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행운과 치유를 상징하는 숫자 7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남기는 이 숫자 7이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서로의 콩팥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 간절한 마음에 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공복에 보약보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60대 이후 콩팥 혈관 건강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5가지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진실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5가지 과일을 잘못 드시면 콩팥 혈관이 막히고 노폐물 배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며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콩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 혈관을 막는 위험한 과일 5가지와 함께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저는 35년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합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콩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단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콩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60세 이후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독이 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빨리 전환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과일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 저하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이 높은 과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콩팥의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양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위석을 만들어서 극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심지어 장폐색까지 초래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60대 이후에는 과일 선택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일은 두 세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약주 한잔 하지 않으셨고 건강에 좋다는 과일은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고 소변에 거품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만성 신부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망하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챙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아버지의 딸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할아버지가 아침 공복에 즐겨 드시던 특정 과일 5가지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으셨지만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에는 독약과 다름없었습니다. 과당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당뇨병을 유발했고 칼륨은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위험한 과일 5가지를 즉시 중단하고 아침 공복에 꼭 드셔야 할 새로운 과일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할아버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올라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 두 번째로 포도, 세 번째로 망고, 마지막 4번째로 감입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콩팥 혈관과 심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과 칼륨, 과다, 옥살산, 탄닌 등으로 인해 혈당 급상승, 콩팥 부정맥, 콩팥 결석, 위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4가지 과일에 대한 자세한 위험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60세 이후 콩팥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 같은 아침 습관인 5가지 과일을 단독 공개하겠습니다. 반대로 꼭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복에 보약보다 좋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추천하는 5가지 과일은 바로 첫째, 블루베리, 둘째, 사과, 셋째, 아보카도, 넷째, 토마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석류입니다. 이 5가지 과일은 낮은 당분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과일의 힘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5가지 과일이 왜 보약보다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병원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최고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낮은 당분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강화시켜 치매 예방과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치매는 콩팥의 만성적인 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뇌혈관은 물론 콩팥의 미세혈관까지 보호하여 혈액 필터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은 활성산소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이 콩팥세포의 손상을 막아 노폐물 배출 능력을 유지해줍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콜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콩팥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는 필수 과일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가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과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사과는 이 스파이크를 막는 자연의 방파제와 같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60세 이후 흔한 변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장내 독소가 줄어들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의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사과는 이 막힘을 예방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염 동맥경화 등 60세 이후 흔한 염증성 실현을 예방하고 완화시켜줍니다. 만성염증은 콩팥 손상의 핵심 원인입니다. 사과는 이 만성염증을 잡는 데 탁월합니다. 사과는 또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겨우 0.7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콩팥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기억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콩팥과 뇌는 혈관을 공유합니다. 뇌가 건강하다는 것은 콩팥의 혈관도 깨끗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지만 바나나와 달리 적당한 양이 들어있어 안전합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고칼륨 혈증의 위험 없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60세 이후 시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예순세 이후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5%나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과 자궁암 예방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콩팥은 암세포가 생기기 쉬운 장기입니다. 토마토는 이 암 위험을 낮추는 자연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또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동맥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혈관 역시 이 라이코펜 덕분에 깨끗해지고 튼튼해집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토마토 100g에는 4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또한 칼륨이 적당량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처럼 과도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을 보강해서 감기나 각종 감염을 예방합니다. 오히려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콩팥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생명의 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석류를 반으로 자르면 붉은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증거입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특별한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파이프 청소제가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듯이 석류는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병원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환자들에게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관 내벽의 콜레스테롤 침착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50% 개선되었습니다. 검사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이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이 나요 라고 느꼈던 겁니다. 석류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석류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석류 주스를 매일 마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혈압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과 함께 석류를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석류에는 또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혈관 안쪽이 매끈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더 잘 흐릅니다. 이 5가지 과일은 바로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보호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노후를 약속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5가지 기적의 과일을 보약처럼 드시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황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1%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첫째, 과일 섭취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어 과일 당분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콩팥 혈관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와 같습니다. 이 황금 시간을 지키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폭주하여 콩팥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이는 마치 텅 빈 고속도로에 설탕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이 설탕물을 걸러내기 위해 혹사당하게 됩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과당이 지방으로 쌓이고 숙면을 방해하여 모든 건강 노력이 무너집니다. 섭취 시간 하나만 바꿔도 콩팥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과일 섭취량도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석류, 이 5가지를 모두 합친 양이 200g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과 반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욕심이 건강을 해칩니다. 200g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선입니다. 만약 200g을 넘겨서 드시면 그 순간부터 과일은 약이 아닌 도구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양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입니다. 셋째, 반드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어 급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장내 독소를 만들고 이는 결국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천천히 씹는 것은 콩팥 건강을 위한 간접적인 보호막입니다. 특히 사과나 토마토는 껍질째 드시되 충분히 씹어서 삼키세요. 한 번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어 콩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30번 씹기는 소화를 위한 첫 번째 약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콩팥을 10년 더 젊게 만듭니다. 넷째, 과일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후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과일의 특정 성분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이 한 가지 주의사항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과 과일이 충돌하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 복용 스케줄을 2시간 간격으로 철저히 지키십시오. 다섯째, 수분 섭취는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콩팥은 물이 없으면 걸러내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은 마치 말라붙은 필터처럼 제 기능을 잃습니다. 과일 섭취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콩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극대화하는 자연의 정화법입니다. 물은 콩팥을 씻어주는 생명수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펄펄 뛰게 하려면 충분한 물을 주십시오. 여섯째, 혈당 측정을 권장합니다. 당뇨병이 없으시더라도 60세 이후에는 가끔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넘는다면 과일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이 자가 측정 습관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140이라는 수치는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이 건강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일곱째, 올바른 과일 보관법도 필수입니다.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하되 3일 이내에 드시고 사과는 냉장고에서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익힌 후 냉장 보관하시고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보관을 잘못하면 독소가 생깁니다. 특히 냉장고 속에서 방치된 과일은 오히려 곰팡이, 독소나 세균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관법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여덟째,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 몸의 변화는 어떤지 기록해 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섭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당 변화, 소화 상태, 기본 변화까지 함께 기록하면 더 좋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는 올바른 과일 선택과 꾸준한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이 8가지 황금 수칙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투석을 눈앞에 두셨던 72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의 딸은 울면서 자신이 나쁜 딸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할아버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2달 만에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과일 황금 섭취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200g 이하의 과일을 30번씩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조금 실망하셨고 저에게 전화해서 선생님 정말 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포기하지 마세요. 콩팥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변의 거품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소변의 거품은 콩팥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해 생기는 신부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소변을 보시며 소변이 깨끗해졌네? 라고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리에 자주 생기던 부종도 서서히 사라졌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성 신부전 진단 기준이었던 콩팥 기능 수치가 50% 가까이 회복된 것입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검사지를 들고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투석 걱정 없이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제가 믿고 따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콩팥 혈관이 다시 살아나 자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고가의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단돈 몇천 원짜리 아침 과일 5가지의 힘이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심각한 상황에 놓였던 분도 단 2달 만에 콩팥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 5가지 과일과 8가지 황금 수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콩팥도 다시 펄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핵심 정보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과일들이 왜 위험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과 칼륨 과다, 그리고 옥살산과 탄닌이라는 독성 물질로 인해 혈당 급상승, 콩팥, 부정맥, 콩팥, 결석, 위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위험 요소는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4가지 과일과는 오늘부터 영원히 결별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한 과일 5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석류입니다. 이 5가지 과일들은 낮은 당분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콩팥 혈관을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 능력을 극대화하여 김할아버지처럼 기적의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5가지 과일은 여러분의 생명보험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당장 끊으시고 건강한 과일 5가지를 매일 조금씩 드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3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은 끊고 건강한 과일만 드시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